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을 살펴보고 또 시장 수급도 살펴보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재료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서 막판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율이 마무리되어서 15일 이전에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현재 그 15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특히 소비재 그러니까 컴퓨터, 노트북, 장난감 이런 것들 약 미국 돈으로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신문 그 지상을 쭉 살펴보면은 만약에 그 합의가 1단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조금 지배적이에요. 근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그리고 내일은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기준금리를 지금 연속해서 3번이나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할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또 내일 하나 더 있는 게 아람코가 드디어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식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에 따라서 과연 우리 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현재 여러 가지 논 분석에 의하면 좀 미비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조달되는 돈이 약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저번에 사우디에서 그 신도시 건설할 때 한 500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일단 알려져 있었거든요. 자금 조달을. 근데 그 한 5% 정도 상장을 해서 상당 부분 조달을 할 것으로 사우디에서도 기대했는가 본데 시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돈을 많이 조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탈석유를 위해서 그 신도시를 계속 건설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돈이 딸리면 계속 어디에선가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물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 아람코도 주식을 계속 추가 상장을 해서 계속 거래가 되면 그 팔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좋지는 않겠죠.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지금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계 무역 규모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아시아 쪽 세계 다른 나라 증시들은 고만고만해요. 지수 2000포인트 10년 전에도 2000포인트였고 지금도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우리 시장이 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우디 아람코 상장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 미국에서 워낙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익 실현해서 한국이나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내년에는 퇴직연금도 서서히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그래마나 어제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우리 생에 있어서 지금 흑자나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59세 이전 27세에서 59세 사이 요 기간에 흑자가 나는데 이 기간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많을 건데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이 노동소득이 어느 순간 딱 단절이 되고 말 그대로 있는 돈 까먹고 살거나 연금을 갖다가 수령해서 살아야 될 시기를 대비해서 간다 생각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시장 수급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스페셜 분석 화면에 잠시 나왔는데 지금 스페셜 분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조만간 빨리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오늘 살펴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중형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또 그리고 금융투자, 연기금에서도 오늘은 매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소소하다, 그 정도로
됩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도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었어요. 오늘은 4종목이 있는데 4종목 다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대덕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현재 대덕전자는 추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추세가 없습니다. 자, 추세가 없단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런 것들은 추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추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보고 뭐 투자 기간을 뭐 단기적, 장기적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이 추세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만은 저는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재 추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없을 때는 놔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수급 분석을 하고 뭐 하는 것은 어떤 세력들이 매수를 해서 추세를 형성해서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은 세력들이 매수할 때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졌잖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할 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세력들이 사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이렇게 없는데 세력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덕전자는 일단은 지키는 걸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기다려 보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추세가 상승 추세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기는 자주 나왔다 입니까? 마감 시향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처럼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아직은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지 않으니까 상승 추세를 보고, 지금 눌림목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미 지났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어서 눌림목으로 한번 지났고, 이제 노려볼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돌고 계시고요. 이 종목을 매수를 생각한다면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매수할 기회가 있든지,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든지, 아니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접근해 볼 건지.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려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요즘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관점은, 매매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속 보유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노시안 같은 경우도 추세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추세가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추세가 없을 때는 놔두는 겁니다. 자,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생길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동안 굉장히 외국인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팔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래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매수하고 있어요.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되는 가운데 세력들은 계속 물량이 늘었다. 자, 이런 거는 자, 매수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장중에 정말로 이 종목이 내가 관심이 있다 싶으면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을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매수하든지 매도하든지. 그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고 선행이 되었고 또 계속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면 내일이 만약에 상승하고 세력들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내일 장중에라도 내일은 뭐 분할 매수, 뭐 추가 매수라 해야 돼.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매수해서 전고점까지 목표 주가 딱 잡고 짧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장에서 제가 단기 투자는 별로 아직 시장의 추세가 그렇게 뭐 상승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종목들 중에서 살펴보니까 두 종목 있죠. 삼성전기와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서 살펴볼 만하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